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시작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 2021년 상생협약을 맺은 지 4년이 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들이 철수하는가 하면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가동 시기가 늦어지고 부도 위기에 있는 등 청사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은 계획의 29%, 생산은 0.8%에 불과합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발행 4년 만에 지역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정착했습니다. 인센티브 20% 혜택에 힘입어 지난달 말 기준 익산 시민 80% 이상이 다이로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적 발행액은 1조 4천억 원, 인센티브는 2천억 원에 육박해 코로나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기 속에 골목 상권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지난 2021년 상생협약을 맺은 지 1년 4개월 만에 본격 출범했습니다. 군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컸는데 고용과 생산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군산에 매우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조선소 가공공단과 한국기계공장 폐쇄 때문에 지역에서도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합니다. 군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협약을 맺은 지 1년 4개월 만에 군산형 일자리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2024년까지 5개 전기차 기업이 5,100억 원을 투자해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벼랑 끝에 몰린 군산이 전기차 메카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출범 반년 만에 참여기업 가운데 하나인 MPS 코리아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군산시는 투자 철회로 군산형 일자리에 위기감이 돌았지만 오히려 지난해 4월 생산 대수를 32만 대로 늘리겠다고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저희 5개 기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MPS 코리아가 이제 이런저런 사유로 들어오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그 전체를 다 밟아가지고 MPS를 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22년도 3월 기준으로 22년도에 다시 한번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어요. 산업부. 그때 산업부 민간합동 심의단이 와서 현장 심사를 다시 하고 이 계획 전체를 다시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변경 승인이 된 게 32만 5천 대예요. 당시 명신이 이집트와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 수출 의향서를 체결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산은 고작 2,763대, 전체 계획의 0.8%에 불과합니다. 1,700명 고용은 506명으로 전체의 29.5%에 머물렀고 명신은 4년 동안 393명 채용에 그쳤습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주가 조작 혐의로 사주가 구속되며 매각이 이뤄지고 명신도 해외 계약 논의만 들려올 뿐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기로 한 코스텍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장을 가동했지만 아직은 내연차 부품을 생산하고 대창모터스는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메카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4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현지에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는 8월 1일에서 12일까지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K컬처 콘텐츠 무대와 500대의 드론으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쇼 등이 개최됩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48종 143개 영내 프로그램과 수상활동, 숲-밧줄 등 8종 30여 개의 영예 프로그램, 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행사 참가 신청자 수는 한국 참가자 3,793명을 포함해 43,189명입니다. 이를 방문객도 잼버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예매 기간은 8월 9일까지입니다. 정부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과 주요 전략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8개 중앙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3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전북도가 K-팝 국제학교 설립 등 새만금을 K-컬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개최지와 수변도시 등 국제학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유명 기획사 유치와 중대형 공연장, 스튜디오 등 관련 기반시설 마련에도 나서 새만금을 K-팝 국제교육 벨트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K-팝 국제학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고등학교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수변도시를 첨단 교통수단 서비스가 펼쳐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모에 도전합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새만금 개발공사, 새만금 개발청과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새만금청과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미래도시형과 혁신지원형으로 추진되며 선정될 경우 각각 2년 동안 연간 7억 원과 1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공유경제 기업이나 단체가 공유경제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군산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기업이나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지식 등을 서로 빌려주고 차용해 쓰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0개 입주기업을 주축으로 상생유통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식품기업 수출과 판로 개척을 서로 협력하기 위한 상생유통 네트워크 1기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2025년 6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공동 수출과 공동 브랜드 활용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 미국과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생산 장비 공유, 공동 물류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1기 위원장은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가 맡았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인수 예정인 전기차 업체 에디슨 모터스의 사명을 KGM 커머셜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 3일 에디슨 모터스의 최종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막바지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머셜은 상용차란 의미로 에디슨 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KG 모빌리티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인수할 예정입니다. 익산 인구 27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1,820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249명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쯤에는 27만 명 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발행 4년 만에 지역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했습니다. 인센티브 20% 혜택에 힘입어 지난달 말 기준 익산 시민 80% 이상이 다이로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적 발행액도 1조 4천억 원에 달해 고물가 등 어려운 경기 속에 골목 상권의 보호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올해로 발행 4년째가 된 익산 다이로움.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22만 2,107명. 익산시 전체 인구의 81.7%가 사용할 만큼 지역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정착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늘면서 누적 발행액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의 발행액은 1조 3,887억 원에 달합니다. 익산 다이로움의 인센티브 혜택은 전국 최고 수준인 20%. 올 상반기까지 사용자인 익산 시민에게 지급된 소비 촉진 지원금 등은 1,929억 원이나 됩니다.
이를 다이로움 가입자 1인당 환산하면 평균 86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구매한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을 통해 활발하게 소비가 됐습니다. 현재 발행 규모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회원 수도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이로움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한 데는 인센티브 20% 혜택이 주요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개인 구매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였어도 인센티브 20% 제공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충전 인센티브는 다이로움을 구매할 때 곧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익산시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다이로움 사용이 위축되지 않아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우리 다이로움은 최대 20% 할인 혜택을 빌어서 민생경제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보호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익산 시민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역자본 영해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 등 민생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할 예정이었던 금강호 캠핑장 조성 사업이 예산 부족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5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 성덕면 금강호 관광지에 20억 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캠핑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 결과 사업비가 25억 원으로 늘면서 다음 달 추경에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추경이 확보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올해 말 금강호 캠핑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정 시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주요 현안 사업이나 국가예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도와 긴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도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 시장은 이달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추경 예산안 의회 대응에 철저를 기해 하반기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익산시가 잇따라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고 장애인 체육 전지훈련지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체육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제4회 전국 장애인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4일간 익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대한장애인 육상연맹은 신인 선수단 전지훈련을 이달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익산시에서 60일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도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시는 연인 전국 규모 장애인 대회로 장애인 스포츠 문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철도 유휴부지가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익산은 송악동과 오산면에 있는 장항선 폐철도 구간 7헥타르에 도시숲을 만들게 됩니다. 송악동 구간 3헥타르가 올해까지 숲을 조성하게 되며 오산면 구간 4헥타르는 내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군산은 사정 3거리부터 옛 군산 화물역까지 5.7헥타르의 도시바람길 숲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군산시,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신청 증가로 자금이 조기 소진될 위기에 놓였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동의안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산시와 우리은행이 각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례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이고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5%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양혜석 도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혜석 도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원 이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한편 양 전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고하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회계보고를 생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낙석 피해가 발생한 국도 21호선의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지난 8일 낙석 피해가 발생한 국도 21호선 일부 구간에 대해 복구 작업과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양방향 통행을 모두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국도 21호선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차로에서 구이면 평촌리 태봉교차로까지 14km입니다. 우회 구간은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차로에서 지방도 749호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도 오늘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고 검진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왔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않은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앞으로 적극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출소한 지 3일 만에 오토바이를 훔쳐 무인 점포를 턴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절도, 절도미수, 준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치고 무인 점포의 현금 교환기와 현금 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32명의 피해자와 4,5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5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과 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손님을 태우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실군이 임실치즈 테마파크에서 2023 아쿠아 페스티벌 축제를 엽니다. 오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리는 아쿠아 페스티벌 물놀이장은 대형 풀과 슬라이드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습니다.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 몽골 쉼터, 파라솔 쉼터, 샤워실 등도 구비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방문객을 위한 문화 공연과 어린이 DJ 파티 등 이벤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입장료는 7,000원이고 이 중 2,000원은 행사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으로 돌려줍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노숙자를 위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원광 지역자활센터, 유한회사 대응건축과 함께 노숙자 A씨를 위해 집을 구해주고 주거 환경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또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를 위해 가사 간병 지원 사업을 통한 돌봄 서비스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익산 중학생 미국문화 체험연수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중학생 1학년 32명을 대상으로 미국문화 체험연수를 다음 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미국 메릴랜드주 하워드 컨트리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 마련된 것으로 참가 학생들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 체험도 하게 됩니다. 군산 새만금 신앙발전위원회가 10일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군산 새만금 신앙 개발 촉진과 군산시 행정구역 관할권 사수에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김제시와의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으로 신앙의 개발 및 이용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군산시 행정구역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포럼과 시민 토론회 등을 준비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교도소가 살아있다가 지역문화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국 136개 지역문화재단 가운데 익산 등 24개 재단이 운영한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무대로 한 교도소가 살아있다는 연극과 방탈출이 혼합된 이색 프로그램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8일부터 한 달 동안 경포천 및 금강유런의 수질 개선을 위해 군산천 살리고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군산천 살리고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기면 새마을부녀회가 초복을 맞아 어르신 건강기원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다가오는 선복더위에 대비해 기력이 약하고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영양을 보충해드리고자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0여 가정에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익산시 예술의 전당에서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23년 기획전시 만경강 특별전 강의 사상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익산의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만경강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의미를 되새기며 삶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